55세 대기업 부장, 퇴직금 7억 받고 3년 만에 알바 전전 은퇴의 함정. 여러분도 혹시 퇴직하면 뭐하고 살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 생활에 지쳐 퇴사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시절에는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가게를 열거나 주식 투자도 하고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실패가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다시 고단한 생활로 되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 은퇴를 마주하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퇴직금 7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년 만에 생활고를 겪게 된 사례를 통해 은퇴를 둘러싼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BR 1. 은퇴의 함정 왜 발생할까?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직장에서 벌던 월급이 끊기면 당장 지출 규모도 같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회사에 다닐 때보다 통신비나 교통비, 모임 비용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줄 수 있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의료비, 돌발 지출, 혹은 새로운 취미 생활에 드는 비용 등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은 거액의 퇴직금을 넉넉한 종잣돈으로 여기고 한 번에 투자나 창업을 시도하는데 투자와 창업은 늘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도 쉽게 날아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은퇴 후 실패 사례 3가지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례들을 들으면서 나라도 저런 선택을 했을 것 같네 하고 공감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니까요. BR 2. 사례 1 카페 창업의 덫.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주변에서 제일 자주 듣는 카페 창업 이야기입니다. 어씨 55세는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면서 7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 생활로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조금 느긋하게 지내고 싶었대요. 그래서 평소 좋아하던 커피에 대한 로망을 살려서 내 카페를 운영하며 우아하게 커피를 내리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카페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경쟁이 너무 심했어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카페가 이미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죠. 어씨가 차린 개인 카페는 초반엔 인테리어가 예쁘다는 입소문으로 조금이나마 손님이 몰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와 재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카페는 계절별로 매출 편차가 큰 업종이기도 하죠. 여름에는 얼음 음료가 잘 팔리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훅 꺾이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장비 고장이나 마케팅 비용 등의 돌발 지출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더 쏟아부어야 했고 그마저도 바닥이 보이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어요. 3년 만에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사실상 은퇴 생활의 실패를 경험한 셈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취미와 사업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막연히 이건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 시선만으로 창업에 뛰어들었다. 시장과 동떨어진 현실을 만나면 큰 손해를 입기 십상입니다. BR 3. 사례 2 주식 투자에 올인한 베테랑. 두 번째 사례는 주식 투자로 한탕을 노린 경우입니다. B씨 56세는 건설사에서 오랫동안 관리직으로 근무했고 퇴직금으로 역시 7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지만 직장에 다닐 때는 바빠서 제대로 투자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니 시간이 많아졌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습니다. 은퇴 초기의 B씨는 가족과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해버립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를 종목이라는 말만 믿고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구성 없이 집중 투자를 감행한 거죠. 물론 초반에 운이 좋아서 몇 번 큰 수익을 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 곧 경제적 자유 올 것 같다며 너스레도 떨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투자한 종목에 악재가 터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자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원금 대부분을 잃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손에 쥐고 있는 건 손실을 메우려다 더 깊이 빠져버린 계좌뿐입니다. 문제는 B씨가 이미 퇴직금을 몽땅 투자해버렸다는 거예요. 예비 자금이 없으니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워졌고 결국 그나마 남은 주식을 추가로 팔아 적은 금액으로 버텨내기를 반복하게 됐어요. 심리적으로도 크게 흔들린 상태라 마치 도박 중독처럼 계속해서 재투자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또 손실. 이제는 주식이 아니라 어딘가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버렸죠. 이 사례를 통해 알아야 할 점은 은퇴 자금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를 투자할 수 있지만 퇴직금 전액을 단일 종목이나 특정 분야에 쏟아붓는 건 극도로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BR 4. 사례 3. 무게의 귀촌의 함정. 세 번째 사례는 자연 속에서 여유를 꿈꾸다 낭패를 본 경우입니다. CC 58세는 교사로 정년퇴직을 한 뒤 평생 푹적이는 도심에서 지냈으니 이제 시골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퇴직금과 어느 정도의 연금이 있으니 별 부담 없이 전원 생활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문제는 귀촌지에서의 현실이 예상과 달랐다는 겁니다. 농사나 텃밭 같은 건 인터넷 영상으로 봤을 땐 간단해 보여도 막상 해보니 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확량이 형편없었어요. 집을 관리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대중교통이 잘 안 되다 보니 개인 차량을 구입 유지해야 했습니다. 병원 같은 공공시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건강 문제가 생기면 도시에 있는 종합병원까지 가야 했고요. 게다가 시골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큰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던 CC는 점차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심적으로 우울함까지 느꼈다고 해요. 결국 괜히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 택배 주문 등까지 늘어나니 오히려 도시에 살 때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CC는 전원주택을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됐는데 급하게 처분하려다 보니 부동산 시세가 여의치 않았어요.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묶여버렸고 다시 도시 생활을 시작할 자금도 부족해졌죠. 어쩔 수 없이 월세 아파트로 이사해 지내면서 자잘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메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은퇴 후 시골에 가면 훨씬 저렴하고 느긋하게 살 수 있으리란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른 지출 형태나 인간관계, 건강관리 비용 등이 달라지므로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답사가 없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BR 5. 실패를 막기 위한 3가지 핵심 팁? 그렇다면 이런 은퇴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3가지 팁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안전 마진을 확보하자. 퇴직금을 혹은 연금을 포함한 목돈이 있다면 먼저 생활비 12년치를 따로 빼두는 게 좋아요. 위험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면 혹시 손실이 나도 일상생활이 파탄날 위험은 줄어듭니다. 창업, 취미, 경계선을 분명히. 아무리 좋아하는 분야라도 제대로 시장 조사를 해보고 실패했을 때 감수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봐야 해요. 또 혼자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나서기보다 전문가나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꼼꼼히 듣고 검토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시골로 이사를 간다면 실제로 몇 달간 머무르면서 시험 거주를 해보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야 막연한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생활 패턴을 미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BR 6. 마무리 은퇴 그리고 나의 선택. 55세 대기업 부장, 퇴직금 7억 받고 3년 만에 알바 전전이라는 문장을 보며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직장인이었을 때의 루틴과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재무 상황과 심리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결국 은퇴는 내가 바라던 자유와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맞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경계는 생각보다 아주 미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에요. 퇴직 후의 인생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그래도 잘 준비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역시 함께 가져야겠죠. 부디 위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은퇴라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을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지금의 나, 철저한 계획과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행복한 은퇴, 그리고 알찬 인생 이막을 위해 오늘 하루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59세 은행원, 30년 국민연금 냈더니 돌아온 건 겨우 이 금액, 은퇴 후 눈물의 현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나도 혹시 저런 상황 아닐까? 하고 뜨끔하실 거예요. 은퇴 준비라는 게 사실 막상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딱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면 조금만 더 준비할 걸 하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은퇴 준비 이야기를 조금 더 친근하고 구어체로 풀어보려고 해요. 어디까지나 실제 개인 경험담을 재구성한 이야기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를 앞둔 59세 은행원의 이야기. 먼저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례로 은행원 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59세예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떼어왔죠. 솔직히 은행원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다들 연봉 괜찮고 직업 안정적이고 노후 대비도 잘 되겠네 이렇게들 부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분 말씀이 막상 올해 퇴직할 때가 되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살짝 당황하셨다고 해요. 아니, 30년이면 사실 적지도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더라고요. 물론 직장 퇴직금이나 별도의 퇴직연금이 있긴 했지만 막상 기대했던 만큼의 든든함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도 중요하지만 얼마의 소득으로 얼마를 얼마나 꾸준히 냈는지에 따라 수령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또 은행이라고 해서 전부 고액 연봉이 아니고 승진이나 인사이동 등에 따라 연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매달 납입한 연금보험료가 기대만큼 높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께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건 이제 곧 퇴직인데 막상 월 생활비를 생각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택도 없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다시 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취업도 쉽지 않고 이런 막막함이에요. 결국 몇 달 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하는 대로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소위 평균 이상의 중산층이라 자부했는데 은퇴 앞두고 이렇게 줄줄이 지출을 아껴야 할 줄은 몰랐어요. 2. 은퇴 후 생활이 막막한 55세 회사원 어씨의 사례. 두 번째 사례로는 55세에 조기 퇴직한 어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중견기업에서 25년 정도 근무했고 사실 60세까지 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받게 된 거죠. 조금 더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니 별 수 없더라고요. 위로금도 조금은 받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잖아요. 어씨도 국민연금은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납입해 왔습니다. 그래도 25년 넘게 꼬박꼬박 냈으니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 싶었죠.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집세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정말 빠듯하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전판이라고 배웠는데 이 정도로 생활이 힘들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메워야 하나? 결국 어씨는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혹은 수령하더라도 모자라는 건 내가 직접 뭐라도 하면서 벌어야겠다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중소기업 자문 형태로 간단한 파트타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몸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당장 내 생활비, 그리고 가족들 교육비,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으니 결혼 자금까지 생각하면 연금만 믿고서는 택도 없더라고요. 사실 한창 일할 때야 회사에서 급여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생활비 걱정을 크게 안 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엔 내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충격의 크기가 달라지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년까지 계속 다녔다면 좀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의 정년 보장은 사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기 퇴직, 명예퇴직을 생각보다 훨씬 일찍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상 닥치면 정말 막막합니다. 3. 62세 자영업자 B씨의 고백. 마지막으로 들어볼 분은 자영업자 B씨예요. 솔직히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서 한 달 벌이가 들쑥날쑥했어요. 가게가 잘 될 때는 4대 보험 꼬박꼬박 내고 국민연금도 문제없이 냈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될 때는 몇 달씩 밀리기도 했어요. 당장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데 거기다 연금보험료까지 내기가 너무 벅찼거든요. B씨는 그때 어차피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면 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밀린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한동안 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수령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돌아오더라고요. 30년 가까이 납부는 했지만 끊긴 기간이 있어서 실제로는 인정되는 기간이 짧았고 납부 금액 자체도 작아서 그나마 B씨는 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어떻게든 더 채우려고 하셨다고 해요. 은퇴하고 나서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서 조금이라도 나중에 받는 액수를 늘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전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래도 노년에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하니까 버티고 내는 거죠. 정말 현실적인 고백이죠. 자영업자 분들은 사업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의 격차가 크다 보니 연금 납부가 끊기는 경우가 흔해요. 또 중간중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쌓이면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확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당장 생계를 우선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죠. 은퇴 후 정말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30년이나 납입했으면 어느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한 달 생활비도 제대로 안 나온다. 이게 현실인가?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뉴스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수령 시기가 늦춰진다.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등등 부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리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요즘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 후에도 30년 가까이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긴 세월을 국민연금만으로 버티는 건 너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도 국민연금을 포함해 여러 노후 준비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을 넣는다든지 퇴직연금을 잘 굴린다든지 아니면 노후에도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미리부터 알아본다든지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은퇴를 위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크게 보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 늘리기.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은퇴 후에도 납입 연수를 더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죠. 추가 납입 제도 확인하기. 사업하다가 혹은 개인 사정으로 납부를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추후 납부 추납 제도를 통해 부족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불 또는 분할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한꺼번에 큰 돈이 나갈 수 있으니 개인 재정 상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령 시기 조절하기. 정해진 수령 시점보다 좀 늦게 받으면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지만 당장 여유가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다면 더 늦게 연금을 받아서 수령액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솔직히 국민연금만 믿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이드 잡, 부업, 임대 수입, 유튜브 같은 플랫폼 수익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세 사람처럼
은퇴라는 건 결국 누구에게나 탁칠 수밖에 없는 미래의 한 시점이에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남의 일이야.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일이 되어버리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빨리 깨닫고 조금씩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대, 40대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이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소득이 늘면 국민연금 납부액도 비례해서 올라가는지 체크해 보세요. 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면 그 운용 방식이 적절한지, 수익률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50대 이상이시라면 어떻게 해서든 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거나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겠다라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막상 60대가 되어서야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면 이미 선택지가 많이 좁아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은행원, 회사원, 자영업자 세 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30년 납입이라는 화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봤어요. 세 분 다 직군이나 근무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30년이 생각보다 길지만 또 막상 수령액을 확인하면 기대보다 적다라는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은퇴 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컸어요. 물론 국민연금이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대로 준비하시면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 풍족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니 빨리 현실을 파악하고 다른 수단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나는 은퇴하면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어떻게 부족분을 메울지, 어떤 준비를 할지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그 변화가 조금은 덜 두렵고 한 발짝 더 여유 있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찾아올 은퇴, 미리미리 대비해서 눈물 대신 내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기로 만들어 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 주변 지인분들 중에 난 아직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살짝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소한 정보일지라도 그분들에겐 큰 깨달음이 될지 모르니까요. 모두가 더 나은 은퇴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연금. 은퇴 후에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기대했던 돈이죠. 하지만 그 꿈이 세금이라는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면 어떨까요? 매년 5월 예상치 못한 연금소득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 많은 은퇴자들은 그동안의 노력과 계획이 허무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나는 연금을 받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세금으로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라는 의문과 함께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연금을 제대로 지키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과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 연금 세금 폭탄,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은퇴 후 연금을 기대하는 당신, 세금 함정을 아시나요? 50대와 60대라면 누구나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건 뭐지?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연금소득세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연금이 세금으로 털려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게 되죠. 오늘은 이 세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는 대비책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1. 세금으로 줄어든 연금. 65세 김 씨의 사례. 김 씨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런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 해 5월에 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40만 원 넘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아껴야 하나 싶었죠. 김 씨가 예상치 못했던 이유는 연금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부 비과세가 되지만 퇴직연금이나 기타 개인연금은 소득세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김 씨는 이후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고 일부는 연금 저축계좌로 옮겨 절세 효과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미리 계산하고 수령 방식과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연금이 있을 경우 합산 과세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2. 연금 수령 방식의 함정. 58세 이 씨의 실수. 이 씨는 퇴직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손에 쥐니 뿌듯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한 번에 받은 금액에 세금이 붙으면서 실제로 내 손에 남는 건 훨씬 적더라고요. 게다가 목돈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세율이 훨씬 높아지는 반면 일정 금액씩 나눠 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이용할 수 있었죠. 그는 이후 금융 컨설팅을 통해 남은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며 월 정기 수입을 만들어갔지만 초기 실수로 인해 큰 세금을 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보다 분할 수령을 선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민연금 과세로 당황한 62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13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인 줄 알고 있었기에 세금 걱정은 없겠지 하고 방심했죠. 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연금 소득은 적은데 세금까지 낸다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에 더 준비를 했을 텐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프리랜서로 소득을 조금씩 올리고 있었는데 이 소득이 연금과 합산되어 세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는 이후 프리랜서 활동을 법인화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국민연금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과의 합산 과세를 염두에 두고 은퇴 후 추가 소득의 구조를 설계하세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 연금 수령 계획을 세밀하게 조정하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각각 다른 과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조정하세요. 퇴직연금은 분할 수령을 고려하라.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보다 매달 나눠 받는 분할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분할 수령은 안정적인 월 수입을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 구조를 재설계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이 연금과 합산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부업 형태의 소득이 있다면 과세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 연금은 은퇴 후에 중요한 소득원이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에 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죠. 지금이라도 연금과 세금의 구조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이 세금 폭탄에 무너지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편안한 은퇴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퇴 후 연금 세금 전문가가 알려주는 절세의 기술. 은퇴 후 세금 그냥 내야 하는 운명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이란 현실에 부딪히며 당혹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금은 피할 수 없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놓치기 쉬운 절세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내 연금,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1.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법.
연금은 그냥 받으면 되지, 무슨 계획까지 필요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 구간이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른 소득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합산되면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죠. 따라서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연금과 분산해서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목돈으로 받는 일시금은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매달 나눠 받는 분할 수령은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꺼번에 받으면 세율이 15%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월 50만 원씩 나눠 받으면 세율은 5%대로 줄어듭니다. 2. 절세 상품 활용하기. 절세를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그럼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과 같은 절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은퇴 이후에도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도 절세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며 추가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런 상품을 단순히 가입하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3. 소득을 관리하는 지혜.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 계획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추가 소득이 연금 소득과 합산되면 과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월 100만 원씩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경우 이 금액이 연금 소득과 합쳐져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을 분산하거나 사업 소득으로 전환해 경비를 추가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절세를 꾀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례로 배우는 절세 방법. 사례 1. 퇴직연금을 현명하게 나눠 받은 60대 이씨. 이씨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나눠 받을지 고민하다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금 분할 수령을 선택했고 매달 8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기존 예상치보다 3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분할 수령은 세금 절약뿐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제공합니다. 사례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분산해 수령한 65세 김씨. 김씨는 국민연금을 62세부터 받기 시작했지만 개인연금은 70세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수령 시기를 조정한 덕에 한꺼번에 세금이 늘어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죠.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해 과세 영향을 최소화하세요. 사례 3. 추가 소득을 현명하게 관리한 58세 박씨. 박씨는 은퇴 후에도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리고 있었지만 연금과 합산 과세되는 구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이후 박씨는 프리랜서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전환하고 경비 처리를 통해 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추가 소득이 있다면 합산 과세를 피하는 방식을 설계하세요. 5.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세금 계획은 필수. 세금은 내야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세금 문제를 간과하다가 뒤늦게 후회합니다. 세금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계획의 핵심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 수령 방식, 추가 소득 관리까지 모든 부분에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죠.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연금과 소득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세금을 줄이는 전략은 은퇴 후의 삶을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6. 결론. 현명한 선택이 은퇴의 질을 바꾼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세금이라는 큰 변수가 포함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연금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세요. 열심히 모은 연금을 세금으로 다 털리지 않으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행동한다면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편안한 은퇴를 누린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은퇴하고 나서야 알게 된 불편한 진실. 솔직히 말해볼게요. 은퇴하면 좀 살만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 안 가도 되고 회의 스트레스도 없고 사람 눈치 볼 일도 없을 줄 알았죠. 이제 나도 좀 쉬자 그렇게 기대하며 마지막 퇴근길에 혼자 한장 기울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더군요.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막막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온 30년, 40년의 시간은 어느새 제 삶의 리듬이었더라고요. 그 리듬이 뚝 끊기니 시간은 넘쳐나는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무너졌고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진짜 문제는 돈이나 건강 이전에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요. 1. 현실 일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의미 없는 하루. 서울에 사는 65세 강 모 씨는 35년간 공기업에 다녔습니다. 연금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이고 퇴직금도 남들보다 적지 않게 받았죠. 하지만 은퇴 6개월 차 강 씨는 갑작스럽게 우울증 진단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 잠들고 일주일 내내 누구랑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반복됐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직장이 삶의 중심이었기에 퇴직과 함께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린 거죠. 문제는 주변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만 준비하면 된다는 말에 속은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오늘 뭐 하지? 에 대한 답이 있는 삶이라는 걸 강 씨는 은퇴 후에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현실 이 친구는 남아있지 않았다. 60세에 교직을 마친 김 선생님은 정년 퇴직 후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 읽고 정원 가꾸면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선생님은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늘 바빴던 이유로 연락 못했던 친구들한테 연락해봤지만 이미 그들끼리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내가 껴들 틈이 없더라고요. 김 선생님의 사례는 인간관계가 일 중심으로만 얽혀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현실입니다. 은퇴 전에는 언젠가 연락하면 되겠지 싶지만 막상 시간이 흐르면 관계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은퇴 후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3. 현실 3.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적다. 70세 이씨 부부는 서울에서 40년 가까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자영업자였던 이들 부부는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노후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막연히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쯤은 나오겠지 생각했지만 실제 수령액은 두 사람 합쳐 80만 원 남짓. 그마저도 물가가 오르니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결국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일하려고 은퇴한 건 아닌데.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은퇴 후 생계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 삶은 퇴직 전보다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는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설계는 물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시간 관리 계획,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목적 상실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취미가 아닌 사회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죠.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것들이 예시입니다. 은퇴 전 꼭 자문해 보세요.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면 이 질문 3가지를 꼭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일 외에 나를 지탱해주던 관계가 있을까? 국민연금과 퇴직금 외에 현금 흐름이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은퇴 후 삶이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시작은 고통을 부르죠. 눈에 보이는 돈보다 마음을 채워줄 관계와 의미가 더 필요하다는 걸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준비하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매일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도록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팁을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공감에서 멈추지 말고 준비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1.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다. 하루 루틴부터 짜세요. 은퇴 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의 공허함입니다. 현역 시절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였는데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루의 기본 리듬이 무너지면 심리적인 붕괴도 빠르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루틴 만들기예요. 이를테면 오전 8시 기상 후 30분 산책, 오전 10시 독서 또는 뉴스 스크랩, 오후에는 마을회관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수업 참여, 주 2회는 자원봉사 또는 일자리 활동.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의 스케줄을 먼저 짜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천 팁: 스마트폰 캘린더에 일정 입력해두고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어르신 캘린더 같은 어플도 활용해 보시고요. 2. 친구가 없다고요? 관계도 능동적으로 투자해야 유지됩니다. 인간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 마주칠 자연스러운 기회 자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배드민턴 교실, 도서관의 독서 모임, 종교단체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무료이고 사람들과 꾸준히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천 팁: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달만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관계에서 정을 느낍니다. 한 번의 만남으론 어렵지만 5번 이상 만나면 어느새 아는 사람이 됩니다. 3.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두자.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이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원 수준입니다. 심지어 자영업자였던 분들은 4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 합쳐도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따라서 반드시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작은 월세 수입 만들기. 오래된 집을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지방 소형 원룸 투자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월 3,050만 원만 들어와도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가능한 파트타임 잡 찾기. 예를 들어 도서관 사서 보조, 문화센터 강사, 공공근로 등 시니어 전용 일자리가 꽤 많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제도를 꼭 알아보세요. 자격증 하나 준비해 두기. 실버 요가 강사, 생활원 예지도사, 캘리그라피, 폰 수리 등 6개월 1년이면 취득 가능한 실용 기술이 많고 은퇴자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무리해서 창업하거나 프랜차이즈 뛰어드는 건 신중하세요. 경험 없는 외식업 창업은 은퇴자 파산의 가장 흔한 루트입니다. 수익보다 리스크가 적은 일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4. 건강은 준비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병원비가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60대 이후 의료비는 50대에 3배, 70대 이후엔 5배까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정기 루틴과 비용 준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건강 루틴 만들기. 매일 5,000보 이상 걷기, 주 2회 이상 스트레칭, 정기 건강검진 예약. 시니어 운동센터나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좋아요. 의료비 준비 팁. 실손보험이 있다면 유지 여부 재검토하세요. 60세 이후엔 보험료가 급증하기 때문에 보장 내용 대비 유지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의료비 적립 상품도 하나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의사항.
은퇴 직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도 꼭 하세요. 자녀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지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를 놓치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5. 마음 건강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느냐? 작은 성취의 반복, 매일 하루에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해내는 경험. 자신만의 역할 만들기 손자, 돌보기, 텃밭 가꾸기, 글쓰기 등. 사회적 기여 경험 동네 도서관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 실천 팁. 매일 짧은 일기나 감사일기 쓰는 것만으로도 우울감과 무기력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반복이 삶의 안정감을 줍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우리는 보통 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시간의 공허함, 인간관계의 단절, 건강의 붕괴, 자존감의 붕괴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매일의 루틴을 짜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 참여하며 작은 수입원 하나를 확보하고 건강 루틴과 심리적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야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